우리 소싱을 결국은 해야 돼요. 물건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물건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 소싱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저희가 뭐 제작을 해볼 수도 있고, 국내나 뭐 외국에서 제작을 해서 들고 올 수도 있지만, 이거는 또 다음 단계의 문제이고, 최초로는 저희가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게 온라인 도매 사이트에 있는 물건을 저희 스토어에 등록해서 판매해 보는 거예요. 실제 이런 방법으로도 잘 파시는 분들은 정말 몇 천만 원 이상씩 판매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매하시는 분은 그대로 상세 페이지, 썸네일, 그 키워드 그대로 사용 절대 안 하겠죠. 분명히 다 바꾸고 다른 상품으로 보이게끔 그만큼 다 연출이랑 상세 페이지 싹 다 바꿔요. 그러나 그게 반드시 꼭 전화를 해야 된다, 반드시 꼭 도매 사이트 상품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 길을 찾아냈고 그걸 통해서 매출을 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방법에 있어서 누구는 안 된다더라 라는 말보다는 나는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상품이 실제 중국에서 오는 상품이라면 내가 이렇게 도매 사이트를 통해서 상품을 판매를 해보고 이 상품이 좀 판매가 잘 되면 중국에서 바로 소싱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이 나는 중국에서 소싱을 해왔을 때 내가 조금 더 맞다고 하면 실제 중국에서 들여오는 방법인 구매 대행으로 해보실 수도 있는 거죠. 방법은 위탁 판매와 구매 대행은 조금 다르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싱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도 소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뭐 유통이라든지 도매나 뭐 이런 판매를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있으신 분들이 실제 저희처럼 소매 판매자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제품을 가지고 있는 총판업체도 있고 제품을 가지고 있는 실제 뭐 제조사들도 들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자기들의 상품을 누군가 팔아주길 원하고 그런 사람들과 연결되길 원해요. 그래서 저희와 같은 사람들을 기다린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기 상품을 어필을 했을 때 저 그 상품 한번 그거 뭐지 어떤 형태인지 보내달라 메일 주소를 막 쓰곤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또 마진도 괜찮고 상품도 괜찮은 것 같다. 그럼 그 제품을 하나 사서 뭐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싶으면 실제 그런 식으로 판매를 했을 때 저희가 뭐 도매 사이트에 올려진 거는 실제 도매에서 소매로 오기 때문에 저희한테 마진이 좀 작다고 하면 제조해서 물건을 바로 들고 오는 거면 마진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어느 정도 마진도 괜찮게 보고 이 상품이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 바로 도매처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 경쟁력이 더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고, 유통 카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네이버 카페 들어가셔서 유통이라고 치고 도매라고 또 치시면 다양한 카페들이 나오는데 그 안에서 또 실제 이렇게 물건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자기 상품들 어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필을 하시는 분들과 컨택을 해서 제품을 직접적으로 받아볼 수 있죠. 물론 그분들도 상세 페이지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많아요. 저희가 상세 페이지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게 아니라 상세 페이지도 가지고 있고 제품 가격도 괜찮으면 저희가 그런 상품 많이 받으면 그만큼 경쟁력이 괜찮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 시대에는 사실 박람회라든지 전시회가 뭐 중국에서 하는 거라든지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싹 다 했어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랑 온라인으로 한 단계 거쳐서 이야기하는 게 에너지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박람회나 전시회에서 실제 본인 제품을 너무 판매하고 싶은 분들이 나와서 제가 이 상품 정말 잘 팔아볼 자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에너지를 느끼고 제품을 주는 거랑 그냥 이제 우리가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랑은 굉장히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아무래도 승낙하고 이렇게 잘 이야기를 했을 때 좀 좋은 가격으로 잘 받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유통 모임에 나가시면 우리는 소매 판매자만 결국 평생 죽을 때까지 하라는 법이 없어요. 잘 되면 저희는 도매할 수 있고 아예 처음부터 소매 조금 하다가 도매로 바로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도매 하다가 나 제조를 해보니까 제조가 잘 맞다 해서 제조로 그냥 바로 들어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같은 공간에 있다면 처음부터 다 우리가 소매 판매할 거라고 해서 모인 공간인데 누구는 도매로 갔고 누구는 결국 제조로 갔으면 그분들은 결국 판매해줄 소매 판매자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물건을 연결해서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온라인에서 추가 소득 100만원 벌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섬세한 머니원 분한정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총 6가지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돈 벌 마음을 가지기, 두 번째는 목표를 세팅하기, 세 번째는 남들은 뭘 살까, 그리고 네 번째 이거를 어떻게 팔아볼까,
그리고 5번째는 우리가 이거를 꼭 나에게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6번째는 이러한 것들을 가능할 수 있게 조금 쉽게 도와주는 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2020년에 처음으로 부업으로 첫 판매를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일주일 만에 첫 판매를 일으켰지만 바로 그 상품이 반품이 일어났고, 그리고 7개월 만에 월첫 매출을 달성을 하게 되었어요. 현재는 2022년 2,5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꾸준히 내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사업가이자 아이 4명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현재 2021년에는 2020년도에 이러한 성과로서 트렌드헌터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고, 현재는 유튜브도 시작을 해서 많은 분들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나 뵙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블로그를 해가지고 블로그로 체험단이나 서포터즈나 이런 걸로 이전에 또 추가 소득을 얻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좀 시도를 해봤던 경험도 있다. 이런 정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돈 벌 마음을 가지기라고 하는 거를 제일 처음에 넣은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온라인 판매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이유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직업이 있는데 좀 더 벌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현재 내가 아이를 키우고 집에 있는데 내가 우리 집에서 조금이라도 좀 더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투자인 것인가 노동인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좀 확실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와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고, 그리고 레버리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저희가 꼭 필요한 게 메타인지인데요. 메타인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도매 전체적인 유통 시스템인 생산, 도매, 소매, 소비자라고 하는 이런 단계를 말씀드릴 거예요. 투자와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투자는 사람들이 돈을 이미 가지고 있었을 때 그 돈이 돈을 벌게 해주는 시스템을 투자라고. 그리고 노동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일을 해서 버는 거를 다 노동이라고 해요. 저희가 온라인 판매라고 하는 건 투자할 수 있는 시드머니를 만들기 위한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와 노동은 제일 첫 줄에 보시면, 투자는 여유가 있어야 되고 노동은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투자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가 비트코인을 하든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이러한 것에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한 돈을 투입을 하면서 언제 어느 시점에 들어가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기준을 확실히 세워야 되는 게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워렌 버핏이 이야기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법칙인 원금 지키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온라인 판매라고 하는 노동이라고 하는 건 여기 저희가 유튜브라든지 인스타라든지 많은 다양한 강의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매출을 내신 분들을 보면 간절함이 매우 많았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집안에서 집에 아주 힘들었던 상황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다든지, 이러한 간절함이 너무 컸기 때문에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바꿔 생각을 하면, 우리는 노동을 하면서 너무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빨리 매출을 보기 위해서는 이런 간절함으로 확실히 좀 이렇게 투입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에너지가 필요로 하다.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이를 4명을 키우면서 투잡으로 이렇게 온라인 판매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게 제가 레버리지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아이 4명을 키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간과 직장을 풀타임 일을 하면서 들어가는 시간이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온라인 판매라고 하는 거를 다른 일반적인 20대나 그게 온라인 판매만 하시는 분들보다는 투입하는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는 온라인 판매도 잘하고 싶은데 내 여가도 제대로 즐기고 싶고, 그리고 나는 아이도 잘 보고 싶고, 이런 것들을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하나도 얻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아예 안 보고요.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 아이를 깨우기 전까지는 무조건 온라인 판매에만 매진을 했어요. 눈 뜨고 세수하면 바로 그냥 앉아서 일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이게 맞냐 아니냐를 판가름 하기 전에 그냥 무조건 이것만 본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이거에 대해서만 되게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신에 우리는 결국은 우리 판매를 하는 게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있었던 시간은 퇴근을 하고 집에 왔을 때 뭐 7시부터는 아이들한테 완전히 집중을 하고, 그리고 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에 직장에서 짬 나는 시간이라든지 아침 시간이나 아이들 재워놓는 시간에 조금 더 에너지를 쏟아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간으로 조금 더 가지기도 했어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위탁이라고 하는 말도 듣게 되고 사입이라고 하는 말도 듣게 돼요. 위탁이 뭐냐면 우리가 주문을 온라인 판매에 물건을 올려서 주문을 받게 되면 그 물건을 다른 판매자가 들고 있어서 그 주소와 연락처를 주고 그곳에서 바로 물건이 나가면 이건 위탁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판매자, 도매 판매자에게 물건을 받아서 들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제가 포장해서 보내는 게 사입인 거예요. 이것의 차이는 결국 누가 물건을 들고 있냐인데, 내가 이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위탁보다는 더 싸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재고라고 하는 게 남죠. 내가 이 재고를 가지기 위해서 돈을 수입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물건이 잘 팔릴지 덜 팔릴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위탁을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위탁으로 판매를 해보고 마진을 조금 가지더라도 이런 그 위험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위탁에서 매출이 나고 이게 계속 잘 팔리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면 조금 더 경쟁력이 있는 가격으로 물건을 들고 와서 내가 포장을 해서 보내면서 이게 마진을 조금 더 가지고 가라는 형태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거를 처음부터 내가 상품 등록을 할 때부터 상품을 등록하고 그 다음에 송장을 넣고 그리고 이제 주문 처리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과정들을 내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약간 매뉴얼화를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할 때 1년의 과정들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내가 지금 주문만 넣고 있는 이 시간에 조금 더 경쟁력 있는 상품을 찾으면 더 좋을 텐데, 내가 이거 이렇게 뭐 주문 처리하고 송장 넣는 시간에 다른 더 잘하는 사람의 강의를 좀 더 들어서 내 실력을 더 성장시키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할 수 없이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다면 그때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 부분을 좀 맡기고 이게 아웃소싱을 할 필요가 있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앞서 얘기해 드렸다시피 제가 혼자서 1인 기업으로 혼자서 모든 일을 하게 되면 그거 모든 일을 제가 하기 때문에 가지고 가는 수익이 전부 다 제 거예요. 순수익이.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되면 나의 수익을 쪼개서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처음에 되게 아깝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조금 더 넓게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을 가지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조금 투입을 해야 될 때는 좀 과감하게 조금 이렇게 투입을 할 필요를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판매를 하든 뭐 앞서 뭐 투자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든 저희는 꾸준하게 자기 성장에 힘을 쓰셔야 돼요. 강의도 듣고 뭐 그 책 같은 것도 읽고 다른 사람하고 교류를 하고 토론을 하는 등 다양한 거를 꾸준히 하셔야 되는 이유가 결국 저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계속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하는 물결에서 결국에 성장하는 곳에 저희가 그 흐름에 서 있다면 결국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기회를 우리가 그냥 좀 크게 말해서 좀 너무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데 자꾸 투자를 하다 보면 그런 흐름도 제대로 알지 못할 뿐더러 그런 흐름이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고 있는데 하는 자기 파괴적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오히려 하지 않게 꾸준하게 자기한테 시간을 들일 필요가 있어요. 이제 메타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실 건데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런 메타인지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게 돼요. 이게 뭐냐면 내 자신을 저 멀리 하늘에서 나를 스스로 바라봤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나는 현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온라인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을 때 나는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나는 안 하고 있어서 조금 조급한 마음이 시작한 건가, 아니면 내가 너무 간절한 마음에 꼭 이거를 해서 수익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 시작한 건가, 아니면은 나 옆에 사람이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잘한다는 걸 좀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 이런 것처럼 나의 정확한 마음을 알고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주시는 게 필요로 해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거, 앞서 우리가 구매 대행도 있고 병행 수입이나 위탁이라든지 사입, 그리고 그 더 나아가서 도매를 해볼 수도 있고 제조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통 과정이 있는데 그곳에서 실제적으로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해볼 수는 없지만 하나의 그
단계에서 판매를 하다 보면 다음 단계도 어느 정도는 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러면 그 단계에서 아, 내가 지금 위탁 판매보다는 내가 병행 수입이 조금 더 맞다라고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거든요. 처음부터 이것도 저것도 다 잘하고 싶어서 다 처음부터 들어가면 실제 아무것도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잘하는 것에 집중하자. 그리고 나는 상품 소싱을 더 잘한다고 하면 나는 소싱에 집중을 하고 다른 조금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프리랜서를 쓰던지 이런 식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처럼 꾸준히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조금 더 잘하는 거, 내가 좀 더 집중이 잘 되는 시간, 내가 이런 방법이 나에게 좀 더 잘 맞더라. 모든 강사들이 하는 말은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게 모두 나에게 다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강사가 하는 말을 나에게 적용해보고 나에게 안 맞으면 또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나에게 또 적용을 해보고 나에게 맞는 걸 찾으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의 말이 정확하게 100% 나와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조금 오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통 단계는 총 크게 봐서 이렇게 4단계가 있어요. 생산자, 그리고 도매, 소매, 소비자 단계가 있어요. 생산을 할 때는 제품이 처음에 공장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다른 곳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곳이 있죠. 그리고 이곳에 도매, 소매 단계를 거쳐서 저희는 소비자인 입장에서 물건을 구매를 해요. 우리는 지금 항상 소비자인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소비자인 시각으로 물건들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물건을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을 하는데 소매나 도매 생산으로 갔을 경우에는 우리가 돈을 받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받길 원하고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상품을 받길 원해서 소비자의 마음으로 물건을 구매했을 때의 마음을 잘 생각을 해 두셔서 역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소매 판매를 지금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방법이 소매 판매인데 이 소매 판매인 입장에서 내가 구매할 때 이런 부분에서 아, 나는 이거 사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라든지 나는 이렇게 이 상품을 봤을 때 이런 것 좀 괜찮은 것 같다 라고 하는 이러한 소비자의 마음을 역으로 생각해서 내가 생산자나 판매자가 되었을 때도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잘 어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저희가 판매자가 되면 무조건 내 상품이 좋다는 말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근데 모든 판매자들이 다 같아요. 다 제가 가진 상품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인 입장에서는 모든 판매자들이 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주는 판매자의 말과 글과 키워드 같은 거에 조금 소비자가 반응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냥 소비자일 때 내가 어떤 부분에 끌려서 소비를 하게 되는지 그게 뭐 꼭 온라인 판매가 아니더라도 뭐 대형 마트를 가더라도 뭐 아니면 놀이공원을 가더라도 어떤 문구에 내가 조금 더 끌렸던지 어떤 말에 어떤 상황일 때 내가 이런 부분이 있었던지를 조금 그 기억할 수 있는 부분에 적어 두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상세 페이지에 좀 녹여서 만들어 보실 수도 있고 어쨌든 이거는 모든 것은 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든 힌트를 얻어서 그걸 내 거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소비자에서 소매 단계로 가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 물건을 더 많이 가지고 소매 판매자에게 판매를 하는 도매 판매도 해볼 수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생산을 해볼 수도 있어요. 저희 브랜드 제품을 브랜드 이름을 달아서 생산을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유통 단계는 우리는 소매에서 끝난다라고 확정 짓지 마시고 앞 단계로 더 나아가서 마진도 더 생기고 그리고 또 더 나은 단계에서 또 새로운 기회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제가 문구를 하나 적어봤는데요. 현장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고 실수로부터 배운 사람이 더 똑똑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을 적어봤어요. 저희가 뭔가를 판매를 시작을 하려고 할 때나 무엇인가를 처음 스타트 해보려고 할 때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시도를 해보기보다는 제대로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된다고 하는 좀 고정관념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A부터 Z까지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인 강의 시간이 너무 큰 이유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다르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다르고 또 여기 가면 또 새로운 말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강의만 듣다가 결국에 실행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나를 듣고 나면 그거를 완전히 내가 무조건 다 실행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일단 무조건 실행을 하시면서 실수를 하면서 그걸 내 거화를 만들어서 그리고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은 그걸 잘하는 분 거를 조금 다시 강의를 듣거나 그런 방법으로 해서 나만의 똑똑한 길을 만드셔야 돼요. 실제 이제 온라인 판매하시는 분 제가 많이 인터뷰도 다니고 하는데 그분들은 되게 좀 저지르는 스타일이 많아요. 그냥 무조건 일단 해보자. 일단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 이제 수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분들은 잘 되는 분들의 이런 형태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이렇게 전체적인 기본적인 마인드를 세팅을 했어요. 마인드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내가 판매를 일으키고 매출을 가지고 왔을 때 순이익이 생겼을 때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게 나는 200만 원만 더 벌어도 좋아. 나는 1000만 원 더 벌어도 1000만 원은 더 벌고 싶어. 나는 한 순이익으로 월 1억 이상 벌고 싶어. 이런 사람들마다 마음이 다른데 나는 한 100만 원만 벌면 돼 하면 실제 순이익 100만 원이 도달했을 때 그때부터 되게 나태한 마음이 생겨요. 아, 나 지금 이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굳이 뭐 이렇게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의 마음과 그릇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하는 이유를 계속 찾으면서 마인드를 꾸준히 계속 다지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좀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나의 목표를 바로 앞단에 어느 정도 선까지 갔을 때 도달할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목표 세팅을 꼭 하셔야 돼요. 우리가 좀 서울대라고 하는 만약에 목표를 두고 아이들이 공부를 시작을 한다면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는 전부 다 서울에 있는 학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근데 고2 되면 현실을 조금 파악하고 고3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제대로 알지 못함과 이 목표가 어느 정도 선에 되어야 하는 이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연 매출을 어느 정도를 벌고 싶은가를 먼저 세팅을 하고 이것이 나의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이기 때문에 실제 판매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10억 매출이라고 연 매출을 세팅을 해봤는데 이거 10억 연 매출을 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8,5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벌어야 돼요. 그거를 주로 나누면 일주일에 2천만 원을 버셔야 되고 그거를 하루로 나누면 하루에는 280만 원의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280만 원을 내기 위해서는 만 원짜리를 280개를 팔거나 아니면 뭐 그 10만 원짜리를 28개를 팔거나 아니면 30만 원짜리를 한 10개 정도 판다. 그렇게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10개 정도 파는 거는 그렇게 크게 막 힘들어 보이지 않은데 뭐 280개를 하루에 팔려고 하면 진짜 힘들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가격도 소비자들이 그냥 되게 허들없이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가 2만 원에서 5만 원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가격으로 조금 세팅을 해서 판매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고 너무 저렴한 거, 너무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런 거 판매하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오히려 하는 게 조금 더 스트레스 많이 덜 받으면서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저희가 마스크 스트랩이라고 있어요. 마스크 끈에 거는 건데 이거를 한 개당 1,000원에 판다고 생각을 해봐요. 한 개 1,000원에 파는 상품이 100개가 나갔어요. 그런데 나는 10만 원짜리 상품을 한 개 나간 거예요. 근데 둘 다 결국은 판매한 거는 같은데 이거를 구매한 사람이 CS는 이 마스크 스트랩 1,000원짜리 한 개도 CS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CS를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손이 너무 많이 가죠. 많은 것들을 다 포장해서 보내고 송장 처리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시간을 좀 많이 세이브를 해야 되는 투잡이라든지 UR 같이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이왕이면 좀 더 효율적인 일을 하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걸 정확하게 내가 판매하고 있는 카테고리에서 정확하게 이 금액대를 알고 싶은 게 사실인데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건 스마트 스토어 페이지예요. 스마트 스토어에 통계에 들어가서 시장 벤치마크라고 하는데 들어가면 이 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차원에 간단이라고 적혀 있죠. 위에 부분에. 그래서 이 차원 간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시고 세팅을 하시면 카테고리를 세팅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카테고리가 저는 생활건강이라고 세팅을 해놨어요. 생활건강이라고 카테고리를 세팅을 해놓으면 저희가 최초로 목표를 잡을 수 있는 금액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테두리를 제가 쳐놓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연매출로 하고자 했을 때 이 정도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유입수와 결제수 그리고 결제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결제 금액을 이 금액에서 365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얼마 정도의 금액이 결제가 해야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를 보면 이게 거의 한 7만 원대가 나와요. 하루에 7만 원의
그 결제가 되면 되는 거고, 결제 유입수가 35,618에서 365 나누기를 하면 약 거의 97에서 100 정도 사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유입되는 수는 하루에 97에서 100명 정도 들어오면 된다. 그리고 결제자 수는 1231이 나오는데 이걸 또 365로 나누자면 약 한 3명, 4명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한 100명 정도가 들어와서 한 3, 4명이 구매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약 7만원 정도씩 구매를 해주면 나는 이 목표에 도달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몇십 개를 팔아야 되고, 내가 정말 엄청나게 많은 한 100개 이상의 주문을 받았을 때 나는 꼭 성공하는 것과 같은 뭔가 추상적인 것보다는 내가 지금 갈 곳이 3명 정도의 구매 전환을 일으키면 되겠구나 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보시고 목표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 질문을 드릴 건데요. 남들은 뭘 살까라고 하는 저의 주제에 2가지를 제가 그 안을 놓아두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을 팔 것인가고, 두 번째는 어떻게 팔 것인가예요. 어떤 게 더 중요한 것 같은지 손을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무엇을 팔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싶으신 분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두 번째, 어떻게 팔 것인가가 더 중요할 것 같다. 맞아요. 실질적으로는 내가 어떤 상품을 파는 것보다 이걸 어떻게 파느냐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판매를 하는 채널들을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블로그도 있고 인스타도 있고 유튜브,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뭐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이러한 온라인 판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실질적으로 똑같은 상품이라도 가격이 좀 차이가 나죠, 확실히. 그래서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지금 우리가 인스타나 블로그라든지 뭐 카페나 이런 곳을 폐쇄몰이라고 하거든요. 가격 노출이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폐쇄몰에서 물건을 판매를 하고자 하면 폐쇄몰 가격은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 쿠팡 이런 거를 오픈마켓이라고 하는데 오픈마켓보다 가격을 더 저렴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물건을.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받아서 내가 어느 정도 선으로 지금 인플루언서가 되어 있다면, 그게 뭐 대단하게 뭐 10,000명, 뭐 10만 명 이렇게 안 되더라도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여도 나의 지금 팔로워들이 내 상품을 사줄 수 있는 신뢰가 어느 정도 된다면 아예 그런 식으로 판매하는 게 훨씬 괜찮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올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 판매를 할 때도 지금 내가 판매를 하고자 하는 이 상품보다는 이 상품을 판매를 하는 키워드라든지 뭐 안에 썸네일이나 상세 페이지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서 내가 고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까를 또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해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나의 상품이 원하는 사람에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나의 상품이라고 하는 건 실제 제가 판매하는 상품이죠.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으면 제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도 이 목소리에 힘이 생겨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초반에 판매를 했던 상품이 마진이 되게 괜찮은 상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품을 판매를 할 때 저는 이게 가격도 괜찮고 상품이 좋아서 사람들에게 되게 열심히 판매를 해서 그게 매출이 꽤나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상품으로 거의 매출 1000까지 올라갔는데, 그 상품에 CS가 나오는 걸 보니까 내가 믿었던 그 정도의 성능이지 않고 생각보다 너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상품에 대한 에너지가 많이 떨어졌더니 실제 매출이 거의 추락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에너지는 이 상품 판매하는 데 있어서 확신이라든지 신뢰가 확실히 들어갔을 때 그만큼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낼 수가 있고, 실제 그 에너지가 떨어지면 그것이 단순히 그냥 인터넷상의 글자와 사진으로만 표현이 되더라도 그게 에너지로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CS를 받을 때도 나는 이 상품이 너무 괜찮은 상품이라고 느꼈을 때는 정말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받아드릴게요, 반품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수습하기에 되게 급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품을 선택을 할 때도 이왕이면 CS가 너무 많이 나지 않게끔 조금 어느 정도는 좀 퀄리티가 있는 상품을 선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내 원하는 사람에게 제대로 노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제가 유모차 선풍기라고 하는 키워드로 한번 새 키워드를 뽑아봤더니 실제 아기들을 위해서 유모차를 끌기도 하지만 요새는 애견을 많이 데우고 다녀서 강아지 유모차 선풍기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키워드가 나왔을 때 그거를 상세 페이지에 들어왔던 사람이
강아지한테 써도 좋다는 문구를 보면 아, 내 강아지에게 써도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문구가 들어있게끔 내가 이 상품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알아보고 세부 키워드를 잡으면서 약간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는 게 필요로 합니다. 결국은 노출이 되어야 돼요. 저희가 지금 뭐 강의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뭐 인스타에 가면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 광고 하는 이유도 결국은 노출을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아무리 뭐 대형 그 인플루언서 유튜버라도 노출이 안 되면 결국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지 않아요. 일부러 찾아서 들어가는 사람보다 내 눈에 띄었을 때 그 상품을 구매하고 그 상품에 유입을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꾸 눈에 띄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광고라든지 이런 다양한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초보인 분들에게 처음부터 광고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플랫폼에서는 광고 수입으로 이제 매출을 일으켜내는 건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상품이 매출이 일어나고 저희가 가지고 그걸로 통해서 수입을 일으켰던 게 아닌데 그곳으로만 계속 돈을 나가고 있다는 거는 결국에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빨리 털어버릴 수 있는 좀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느 정도는 그냥 광고 많이 하지 않고 좀 구매 전환을 일으켜는 경험을 받아보시고 이 상품이 진짜 괜찮고 나도 마진도 어느 정도 괜찮아서 광고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을 때는 이렇게 조금 들어가서 광고에 대해서도 공부해보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릴게요. 저희는 사람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를 좀 이렇게 예민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네이버 데이터랩과 아이템 스카우트라고 하는 플랫폼을 활용을 하시면 좋아요. 트렌드라고 하는 건데 트렌드는 계속 꾸준하게 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작년 이맘때 사용했던 선풍기와 올해 이맘때 사용했던 선풍기의 제품의 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매번 사람들이 원하는 형태라든지 조금 더 나아진 성능이라든지 거기에서 또 변화된 사용할 환경에 또 필요하게 만들어진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트렌드를 또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빨리빨리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만큼의 조금 더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네이버 데이터랩이나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좀 주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게 좋은데 네이버 데이터랩에 쇼핑 인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분야별 인기 검색어, 인기 분야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여기에서 생활 건강이라고 제가 세팅을 해놨지만 이게 생활 건강이 아니라 카테고리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카테고리를 세팅을 해두시면 이렇게 날짜에 맞게끔 지금 사람들이 어떤 거를 가장 많이 찾고 있는가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그때 지금 6월 24일과 25일에 위에 나와 있었던 것들이 거의 1, 2, 3위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날짜별로 가면서 또 새로운 게 이렇게 탁 뜨는 경우가 있고 또 새로운 형태가 변화가 됐을 때 그때 가장 먼저 아 빨리 내가 이 상품을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이 오시게 될 거예요. 항상 트렌드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텔레비전 프로그램 같은 데도 보면 어떤 사람이 뭐 눈오리 그때 뭐 만든 그런 것도 텔레비전에서 갑자기 누가 어떤 연예인이 걔를 하게 되는 바람에 되게 빵 터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를 사전에 예의주시해서 보고 빨리 내가 가진 상품과 그 키워드를 연결을 시킨 사람이 실제 그거를 많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가 트렌드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가 좀 그거랑 좀 세부 키워드랑 조금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템 스카우트에서도 이렇게 카테고리를 선택하시면 이 키워드 베스트가 나오고 이 키워드 중에서도 판매량 베스트가 나와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상품 중에 판매량 베스트를 무조건 판매를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는 이런 상품이 잘 나가니까 그쪽에서 내가 판매할 상품들을 도매 사이트나 이런 데 찾아보는 거를 좀 더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꼭 이 상품을 판매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는 고객이 오는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고객은 이 키워드를 쳤을 때 저희 상품이 노출돼서 저희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키워드고 처음 상품을 등록을 하면 저희가 등록한 상품은 1페이지에 등록이 안 돼요. 물론 뭐 뒷페이지 어느 정도에 등록이 되겠지만 제가 다른 사람들이 이거 뭐 이웃이라든지 아는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이거 뭐 리뷰라도 써주고 이런 거 해라 하더라. 그런데 내 상품이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뭐 부탁하기도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물론 그걸 다 어느 정도에 어디 있는지 그런 것도 찾는 앱이 있는데 그런 걸 들어가서 내가 어디에 내 상품이 있는가를 알고 그리고 이 상품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에게 찾아 들어오라고 하는 것도 힘든데 일반 사람들이 내 상품을 굳이 일부러 찾아갖고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저희가 고객이 오는 길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마케팅이에요. 그 마케팅이 뭐냐면 저희가 뭐 광고라든지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마케팅 대행사에 막 부탁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은 돈을 드는 방법이고 저희 상품을 저희가 어필을 하기 위해서 뭐 지식인이라든지 그리고 뭐 블로그라든지 뭐 카페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런 상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진심 어린 답변을 달면서 쪽지로 내 상품 링크를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지식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품 링크 바로 달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한 건이라도 두 건이라도 내 스토어로 내 상품으로 바로 링크를 들어올 수 있게끔 고객한테 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돼요. 처음부터 누구는 내한테 들어와서 당연히 사야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오산이에요. 실제 진짜 판매하시는 분 너무 많고 그래서 그 안에서 내 상품을 내가 찾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1등에 첫 페이지에 나와 있었던 분들은 실제 마케팅 비용 굉장히 많이 쓰시거든요. 그리고 뭐 물론 키워드로 찾아서 올라가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가는 게 굉장히 조금 쉽지 않은 길이고 그렇다 보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웬만큼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일단 그 상품이 구매 전환이 일어나고 나면 상품이 저 뒤에 있다가도 조금씩 앞으로 앞단으로 당겨 오거든요. 그러면 첫 페이지에 있던 게 뭐 2페이지, 3페이지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래도 사람들이 클릭 하다가 내 상품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더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고객에게 열어주는 길 트는 작업은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질문지를 사전에 받았는데 이 질문지에 대한 답을 먼저 한 좀 몇 개 드려볼게요. 처음에 1번 질문 보시면 위탁을 시작한다면 특정 카테고리를 정해서 해야 좋은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모든 걸 컨택을 해야 좋은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어떤 카테고리가 좋다라고 말씀을 잘 드리기가 힘든 게 사람마다 좀 맞는 카테고리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뭐 건강기능식품이 너무 좋다고 해서 건강기능식품 무조건 하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성과가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에게 맞는 카테고리를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다양하게 일단 올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에너지가 나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실제 구매 전환이 일어나는 카테고리도 있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 이거 상품이 생각보다 잘 올렸으면 좋겠는 마음은 있는데 잘 안 올라가는 상품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 올려보고 구매 전환이 이렇게 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도매처는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상품을 보실 때 어떤 기준으로 도매처를 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 군데서 선택을 하시는 건지 여러 곳에서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도매처 같은 경우에는 도매 사이트도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지금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 한번 업체랑 연결이 되면 업체에서는 상품 하나만 안 팔거든요. 업체가 가지고 있는 상품들 리스트를 거의 다 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가격도 훨씬 괜찮고 그러면은 저는 또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판매를 하는 편입니다. 위탁을 시작하면 제품을 몇 군데 올려야 좋을까요? 올릴 수 있는 모든 곳에 올려야 좋은 건지 특정 사이트에만 올려야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이전에 지금 뭐 쿠팡 강의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스마트 스토어 쿠팡을 등록하시라고 그전에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이제 스마트 스토어는 진짜 너무 포화된 시장이 됐고 쿠팡도 플러스로 또 많이 포화된 시장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 3개는 올려라. 이 3개, 세 번째는 11번가 지마켓, 옥션, 뭐 위메프, 티모 많은 곳에서 그 중에 하나라도 이쪽에 이 3번 이상으로 넘어가는 곳은 똑같은 상품을 이렇게 올려더라도 여기 스마트 스토어에서 입질이 없는 게 쿠팡에서 입질이 있을 수가 있고 쿠팡이랑 스마트 스토어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게 실제 세 번째 등록했던 곳에서 반응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실제 아무도 모르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원래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판매하기 전에 저는 원래 옥션에서만 물건을 구매했거든요. 다른 곳에서는 굳이 구매 안 했어요. 근데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G마켓에 적합하게 구매하는 사람들은 G마켓에서만 사고 11번가 쓰는 사람은 11번가에서만 사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가격 비교하는 거지 굳이 뭐 스마트 스토어 나오고 쿠팡 보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거 거기에 또 포인트가 쌓이니까 포인트 쓴다고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소비자들은 내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아무리 상세 페이지 멋지게 만들고 키워드 잡고 해도
나의 상품 자체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플랫폼도 확실히 잘 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물론 초보자일 때 이것저것 다 하는 거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품을 올릴 때 상품명, 상품 페이지를 어떻게 올리는지 궁금합니다. 도매 상품 그대로 올리는지 조금만 수정해서 올리는지 아예 다 손보시고 올리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상품 올릴 때 상품명, 상세 페이지는 상품명은 반드시 다 수정하죠. 그리고 썸네일도 수정하고 그리고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이 제품을 썼을 때 어떤 상황일 때 이 제품을 쓰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상세 페이지는 무조건 추가해요. 제가 이제 그 전에 뭐 체험단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도 보통 초반에 제일 처음 문구를 어떤 식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 글을 읽느냐 안 하느냐가 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실제 초반에 들어왔을 때 내가 이 상품이 왜 필요한지, 왜 내가 이 상품을 클릭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좀 해소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앞부분에 있으면 아무래도 좀 밑에까지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똑같은 도매 상품의 상세 페이지를 그대로 뚝 올리는 것보다 그게 아무래도 조금은 이제 이렇게 설득을 당하고 나서 상세 페이지를 보면 사도 괜찮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저는 지금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시작하면 그냥 같이 포함시키는 건지 따로 구분해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작년까지는 세금 신고를 제가 다 했어요. 저는 이제 블로그도 하고 있고 지금 제 사업자가 저 남편 사업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 사업자로 세금 신고하고 저 또 블로그는 프리랜서로 들어가니까 제 프리랜서 사업자 신고 제가 따로 하고 그래서 그거 관련된 정보는 제 블로그에 아주 상세하게 캡처해서 다 올려놨으니까 그러니까 실제 본인이 직접 신고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오면 아무래도 세금 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 맡겨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또 제가 또 소개받아가지고 가격 괜찮게 해서 세금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게 포함이 되는 건지 물어보셨는데 이거 같이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포함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매 대행을 하고 있는데 장부 정리를 주문할 때마다 하고 있거든요. 국내 위탁도 장부 정리를 신경 써서 해야 할까요? 구매 대행처럼 내 마진의 10%만 부가세 내는 건지 상품 금액의 10%인지 궁금합니다. 구매 대행이랑 일반 우리가 위탁 상품은 조금 이런 마진의 부가세 부분이 달라요. 구매 대행은 말씀하신 것처럼 마진의 10%지만 우리가 일반 위탁 상품은 우리가 매출 실제 구매된 가격의 10%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렇게 잡히게 되는 거고 간이과세자랑 일반 과세자가 또 아무래도 또 그 퍼센트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간이과세자로 하셔가지고 좀 세금적인 혜택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팔리는 제품이나 상위 노출이 안 되는 상품들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제목, 키워드 등을 수정해서 더 신경을 쓰나요? 가구매나 리뷰 작업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품이 저희가 만약에 100개를 등록을 했다면 100개가 다 잘 팔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실제 프리미엄 판매하시는 분도 그렇고 빅파워도 그렇고 그 많은 상품들 중에서 굉장히 소수의 제품이 그 전체의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100개 올렸다고 해서 이 100개 상품에 진짜 빵 터진 상품이 없다고 하면 뭐 101개, 102개 계속 올리면서 나에게 빵 터진 상품을 만날 때까지는 조금 계속 노력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닭등이라고 말씀을 하고 다른 많은 사이트에서도 뭐 닭등해라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면서 나의 이제 뭐 등록하는 스킬이라든지 계속 등록을 하면서 뭐 키워드도 바꿔보고 썸네일도 바꿔보고 하는 거지 여기서 안 되는 상품을 계속 이래 바꿔보고 저래 바꿔보고 하는 것보다 그냥 계속 새로운 상품을 등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빵 터지는 상품이 이전에 등록했던 상품과 조금 연결선이 있는 상품이라면 좀 같이 묶어서 또 그쪽에 좀 키워드를 변경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가구매 작업은 안 하고요. 리뷰 작업은 좀 진짜 좀 미뤄야 되겠다는 상품은 리뷰 작업하고 있습니다. 수동으로 상품을 업로드하는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수동으로 등록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려고 계속 여러 번 마음을 먹고 결제하고 시도는 몇 번 해봤는데 프로그램이 좀 왜 이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원슬 이런 것도 안 쓰시고 다 올리세요? 그래서 이제 뭐 등록을 일단 수동으로 하기는 하는데 이게 이 방법 아니고 결국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는 알겠는데 지금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건 해야 되는 게 맞죠. 상세 페이지도 직접 그럼 제작하세요? 네. 네. 그리고 상품을 업로드를 시작하고 언제쯤부터 판매가 꾸준히 일어나기 시작했는지, 판매가 꾸준히 일어나기 전까지 멘탈 케어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상품 업로드를 하고 판매가 일어난 거는 그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2주 안에 뭐 판매가 일어났고, 꾸준히 이 상품이 판매가 될지 안 될지는 그거는 이제 뭐 이제서 봐야 하는 건데, 보통 한 달 안에 등록했던 상품이 꾸준히 다행히 나가는 상품이 지금까지도 판매된 상품이 있거든요. 초반에 딱 등록했던 상품이. 근데 그게 내가 왜 그랬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필요했던 상품. 저는 그때 이제 사업도 오프라인 사업도 하고 있었어요. 이제 남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필요한 상품도 등록을 하고, 내가 집에서 필요한 상품도 등록하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예를 들어 집에서 샴푸가 필요해요. 근데 샴푸를 그냥 바로 가서 사면 가장 편한데, 내 스토어에 샴푸 등록해가지고 내가 수수료 주고 내 스토어에서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구매해서 나에게 보내주는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하나의 구매 건수가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최신성에다가 구매 건수까지 하면 이게 플러스가 되니까, 그게 뭐 잘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내가 필요한 거니까, 내가 필요한 거라서 그냥 일단 해보자 뭐 그런 식으로도 했고, 그러면서 그 중에서는 뭐 그래서 잘 판매된 것도 있고 지금까지도, 아니면 그냥 뭐 그냥 나락으로 간 것도 있고, 그래서 꼭 그게 답은 아닌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뭐 멘탈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앞서 제일 처음에 이불로 마인드적인 부분을 넣은 이유도, 상품이 뭐 억대 매출 가신 분들도 그렇고 뭐 1,000만 원대 매출 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지가 않아요. 진짜 막 괜찮은 상품 잡아서 팍 올라갔다가도 팍 떨어지기도 하고, 꾸준히 올라가셨다가 꾸준히 탁 내려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치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게 계속 주식 그래프처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뭐 어디서든 살아남아야 된다, 뭐 오래 버티는 자가 승리한다, 이 얘기 하잖아요.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실질적으로 이 방법이 꼭 정답이다라고 하는 게 아닌 이유가, 로직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래서 로직이 변하기 때문에 잘 파는 사람들의 그 잘 팔던 로직이 변화로 인해서 초보자에게 또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초보자에게 되었던 그 기회가 또 내가 잘 파는 사람이 되었는데, 또 새로운 잘 파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로직의 변화가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다 때리치우면 가장 간편하긴 한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계속 거기서 수익을 얻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더 잘하는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도 그래 괜찮다, 내가 이런 부분은 내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좀 더 내가 공부를 해서 이제 채워 넣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멘탈은 항상 좀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10번, 육아 중이다 보니 일하는 시간과 체력이 한정적으로 체력 분배를 어떻게 하는지 비결이 궁금합니다. 이게 제가 일을 해보니까 일하는 시간과 체력에는 진짜 운동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제가 최근에 또 막 운동을 하고는 있는데, 운동을 했을 때의 에너지랑 운동을 안 했을 때의 에너지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운동하는 시간을 낸다는 자체가 오히려 일하는 데 시간을 더 투입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솔직히 저는 이제 뭐 그 켈리치의 뭐 100일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좀 강제적인 운동을 셀프로 만들긴 했는데, 그때도 뭐 지금 시간에 일을 해야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일단 몸의 에너지가 좋아지니까 정신 건강에도 좋고, 한번 일할 때 몰입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되게 빡신 운동이 아니더라도 딱 하루에 한 10분 정도라도 나를 위해서 조금 운동을 하는 시간을 조금 가지는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는 시간과 분배는, 일하는 시간은 저는 제가 일하는 방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에 들어와서 딱 문 닫으면 애들이 이제 일하는 중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문 닫아놓고 이제 집중할 때는 굉장히 그 방으로 출근을 하는 거죠. 그냥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방으로 출근을 하고, 퇴근할 때 이제 나와서 애들 보고 그래서 웬만하면 그 방에 들어가 있을 때는 많이 왔다 갔다 안 거리려고 물도 챙겨가고 한 번에 이제 출근하시 싹 들고 가는 편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웬만큼 시간을 몰입할 때는 최대한 몰입을 하자. 그래서 약간 계획표도 막 열심히 쓰는 편이고, 이 계획을 체크하면서 최대한 이거 오늘 해야 되는 거 막 이렇게 다 확인을 하는 편이에요. 우리가 10번까지 이 질문을 봤으니까 다음 이제 강의를 좀 더 하고 마지막에 이거 진행을 해볼게요.